판교 환풍구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전 국민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자정을 앞둔 밤 11시쯤 서울 중구 동대문 종합시장 인근 상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시뻘건 불길이 상가 건물 전체를 휘감으며 타오르고 주변 일대는 뿌연 연기로 둘러싸였습니다. 순식간에 번지기 시작한 불은 수십 년간 장사를 해오던 상인들의 삶터인 점포를 한순간에 불태워버렸는데요. 네, 저희가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최초 발화를 했던 건물, 목조 건물의 상층부에서 화염이 많이 분출되는 최성기 연소 상황이었고 인근 건물로 연소 확대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주변 건물 상층부의 샌드위치 패널 내부에서 연소가 진행 중이었고 내부 가연물이었던 의료 부자재나 섬유가 연소하면서 유독성 가스와 가연성 가스가 많이 발생을 해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불이 시작된 곳이 오래된 목조 건물인데다 가게들은 다닥다닥 붙어있고 또 의류 원단을 파는 곳이 대부분인지라 불은 빠른 속도로 번졌습니다. 게다가 차도에 화물용 트럭들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가까이 접근하기도 어려워 소방대원들이 진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살수차에 굴삭기까지 동원됐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진 않습니다. 네,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화재 건물의 인명 검색과 주변 건물 인명 대피 유도를 최우선했고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틈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밀집되어 있는 상가 밀집 지역이었기 때문에 화재 진압과 동시에 주변으로의 연소 확대 방지에 최우선했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 화재의 특성상 패널 내부에서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파괴 기구를 활용해서 샌드위치 패널 내부의 연소 불티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신발, 의류 부자재 등을 파는 점포와 공구상 등이 붙어있는 구조라 불길이 쉽게 옆으로 번지면서 28개 점포 중 17곳이 연달아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억 7,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요. 다행히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낡은 목조 건물에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시장 상가로 평소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이었지만 대부분 소규모 점포였기 때문에 정기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어서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상당수의 노후상가 밀집 지역들은 이번 화재처럼 불이 날 경우 빠른 속도로 번지는 데다 진압이 어려워 언제 대형 참사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 그러므로 평소부터 점포별로 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소규모 점포에 대한 소방시설 안전 규정도 재점검해야겠습니다. 평화롭던 한강변 잔디밭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7일 밤 8시 45분쯤 서울 한강대교 북단 아래 한강 둔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불은 건조기였던 데다 강바람을 타고 불이 번져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애를 먹었는데요. 한강은 평소 서울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 만큼 자칫하면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화재 원인이 누군가가 버린 담뱃불 때문이었다고 해서 더욱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무심코 버린 담뱃불 하나가 큰 화재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8일 밤 9시쯤 서울 화곡동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바로 옆 모텔로도 번졌고 연기가 위층으로 퍼지면서 여성 투숙객 1명이 숨지고 18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불은 모텔 1층 전체와 주차돼 있던 차량 7대를 태운 뒤 4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는데요.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앞부분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지난 19일 8시 50분쯤 서울 목동 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 달리던 택시에 불이 붙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요. 소방당국은 엔진이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행 중이던 차량이 엔진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다른 차로 불이 번지거나 교통사고로 이어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 차량 점검을 꼼꼼히 하는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 한쪽 편을 가로막은 119 구조 차량의 불빛이 요란한 가운데 지난 18일 새벽 2시쯤 서울 봉천동 교차로에서 택시 3대가 뒤엉킨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 한 대가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택시 2대가 서로 충돌해 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를 비롯해 승객까지 다쳐 모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맨 먼저 사고를 낸 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졸음운전과 신호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본래 모습을 잃은 채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119 대원들이 찌그러진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일요일 아침 7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에서 한 남성이 주차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다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전날인 토요일의 술자리가 길어진 나머지 일요일 이른 시간인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때마침 주차 단속을 벌이고 있던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추돌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이 사고로 마주오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나는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법 행위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화산이 분출하듯 수도관 물줄기가 하늘 위로 무섭게 솟구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10분쯤 서울 성북구 중랑천 인근 상수도 배관 교체 작업 중 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파로 중랑천은 마치 여름철 폭우가 내렸을 때처럼 물이 잔뜩 불어나 있는데요. 다행히 사람들의 통행이 많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사고라 다친 사람은 없고 차량 통제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도 없이 파열된 수도관은 약 2시간 만에 정상 복구됐습니다. 마치 폭발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부서진 벽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기다란 전신주는 골목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반쯤 서울 관악구 대학동에서 이삿짐 트럭이 전신주 3대를 잇따라 쓰러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다리차 안전사고로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오르막길을 주행하다 뒤로 밀리면서 사다리차에 탑재된 사다리가 전선을 건드려서 서로 연결이 되어진 전신주 3개가 연달아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신주는 사다리차 바로 앞에서 주택가를 향하여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으며 두 번째 전신주는 이미 건물 외벽 담장에 기대어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신주는 주차장을 덮쳐 주차된 차량 한 대가 파손되었지만 다행히 운전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을 지나거나 차 안에 있던 시민이 없어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전신주 세대가 잇따라 쓰러져서 주변 일대에는 1,300여 세대가 정전이 되었고 현장에는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는 전신주와 지면에 노출된 전선으로 인하여 감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통행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복구 작업은 사고 차량인 사다리차 후면에 끼어 있는 카렌스 차량의 철거 작업부터 시작이 되었고 맨 위에 있는 전신주부터 하나씩 철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전의 복구는 1,300여 세대 중 1,200여 세대가 당일 오후에 복구가 되었고 나머지 100세대는 다음날 새벽 5시 25분경 완전히 복구가 되었습니다. 이사가 많은 계절 가을철이니만큼 이삿짐 트럭에 의한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삿짐 차량이나 대형 트럭은 좁은 골목을 지나갈 때 주변을 더욱 조심스레 살펴보는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